여러분이 전자 기록은 뭐다? 라고 좀 그래도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오늘 확보해 가시길 바래요. 교재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2장의 제목은 전자기록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겠다 라고 되어 있고요. 2장에 절이 4개가 있어요. 그죠? 이제 첫 번째 절이 전자기록의 개념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제목이 데이터, 정보, 전자문서, 그리고 전자기록을 구분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데이터하고 전자기록은 다르구나. 그리고 정보랑도 좀 다르구나. 전자문서하고도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뭐 데이터와 정보와 지식과 기록과 컨텐츠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다 들어본 말이죠. 근데 그거를 뭐 일괄 딱 이렇게 정리해 놓은, 쌍박하게 정리해 놓은 뭐 그런 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분야마다 지식 쪽을 강조하는 쪽은 지식을 중심으로 다른 개념들 약간 거리를 두고 정의를 해놓는 거고, 기록 관리에서는 또 기록을 중심으로 다른 개념들을 약간의 거리감을 두고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는 건데, 어쨌든 그간 컴퓨터 공학 쪽에서도 그렇고 정보학 쪽에서도 그렇고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된 배경도 좀 다르고 형태도 좀 다르니까 나름 좀 정의한 내역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의해야 될 것은 다른 학문 영역에 가면 이런 정의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정하고 가겠다. 그래야 이제 전자기록 또는 기록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것과 구별되니까. 우리가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 기록만이 갖는 특징이 뭘까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는 이런 거, 정보는 이런 거, 문서는 이런 거, 그에 대해 기록은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정보 기술 쪽에서 데이터랑 정보를 이제 구분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쓰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집어넣고 뭐 데이터를 구성해서 뭔가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정보 시스템인데, 거기서 쓰이는 말이 정보잖아요. 정보 시스템. 그 정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요.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뭔가를 처리를 해요. 가공을 한다든지 배열을 좀 달리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을 통해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게 정보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부터 이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강조를 해왔었죠. 자, 거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어떤 사실들에 대한 내용을 모은 게 데이터다. 그래서 항상 데이터는 팩트, 사실이라고 하는 걸 좀 악물려 다녀요. 데이터 값 하나하나는 어떤 팩트를 표현해줘요. 그런데 그럼 정보는 뭐냐? 그 아래 문단에 가보면 데이터를 특정한 목적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가공한 형태를 정보라고 한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데이터가 양이 많고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가공하려면 너무 힘이 드니까 알파고 같은,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는 메모리도 CPU도 있어서 우리도 훨씬 빠른 연산을 하잖아요. 그 힘을 빌려서 재빨리 가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여기 이제 목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데이터가 막 잘 쌓여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용할 거냐는 건 우리 인간이 어떤 목적을 설정할 수 있죠. 거기에 따라서 가공을 하면 다양한 정보가 나올 수 있죠. 자, 목적이 중요하죠. 그 목적에 따라 가공한 결과물을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게 있죠. 정보는 데이터로 만들어지고 그걸 데이터로서 저장하고 처리하는 컴퓨터 속에 넣어주고, 그리고 난 뒤 정보로서 인지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데이터로서 설명된다, 출력된다.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어쨌든 요즘 데이터와 관련해서 이렇게 붐이 일어있는 분야가 있죠.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 인터넷상에, SNS상에, 기타 등등에 우리가 막 이렇게 퍼나르기도 하고 입력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그 데이터로 보는 거죠. 누군가가 뭔가를 기록을 했어요. 뭔가 이렇게 막 썼어요. 그 하나하나를 일단 팩트로 봤을 때
감정 표현을 하거든. 나 오늘 뭐 했어? 무슨 점심 먹었어? 나 오늘 어디 갔는데 개나리고 시켰어. 이 모든 내용들을 팩트로 보는 거죠. 데이터로 보고 그걸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류도 해보고 빈도수도 보고 막 해보니까 이런 경향성이 있더라. 3월 25일 즈음에 서울에 사는 20대 청춘들은 이 시기에 이런 말들을 가장 많이 쓴 걸로 봐.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 또는 봄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다양 수집해가지고 나름의 방식으로 가공을 해서 뭔가의 유의미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관계예요. 데이터와 정보에는 어떤 관계가 있죠. 자, 데이터와 정보의 관계를 이해를 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는 그 정보와 기록을 또 구분을 해야 돼요. 정보와 기록을 구분하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뭔가 샘플이 나와 있어요. 정보와 기록을 구분할 수 있는 샘플이 나와 있는데, 이것의 출처가 여기 그림 나와 있죠. 이 그림의 출처는 모렉 2010이라고 하는 데서 나왔어요. 모렉 2010은 저 뒤에 가면 또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기록 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능들을 이렇게 서술해 놓은 6권집이에요, 6권집. 자, 그거를 우리가 다 같이 찾아봅시다. 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가서 구글로 들어가겠습니다. 구글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그냥 사이트 URL을 제가 확인해 볼게요. 모렉 그냥 모렉 URL을 moreq.info로 이렇게 쳐서 들어가세요. 예전 URL이 없어졌더라고요. URL이 다시 재편이 돼가지고 아까 오후에 해보니까 이렇게 다시 재편이 됐어요. moreq.info 접속됐어요? 일단 맨 위에 모렉 20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아래로 내려가 보면 모렉 2010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을 텐데 그냥 이거 모렉 2010 클릭하면 나오려나? 스페시피케이션으로 가니까 요 위에 메뉴 중에 스페시피케이션으로 가니까 거기 다운로드 모렉 2010 스페시피케이션 버전 1.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오류 발생? 동시에 우리가 막 접속해서 그런가요? 끈질기기 시도? 성공한 사람. 두 사람 때문에. 저는 이럴 때를 대비하여 미리 또 교수가 이거를 연기를 못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미리 다운을 받아왔죠. 다행이죠. 지금 다운 안 되는 분들은 나중에 좀 네트워크 원활할 때 한번 보세요. 오늘 이상하게 네트워크가 되게 불안했어요. 계속 끊기더라고요. 그 영향인 것 같은데 모렉 2010에 들어가 보면 여기 혹시 페이지 번호 보여요? 몇 페이지? 525페이지. 다 출력하면 약간 도톰해요. 양면으로 해도 조금 도톰해요. 근데 이거 정말 읽을만해요. 여러분 한 1학기 마치고 여름방학 때 꼭 연구반 결성하셔서 모렉 2010을 하고 쭉 읽기를 바라고 몇몇 선배들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번역집을 그 출판을 하려고 이제 준비 거의 90%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또 검수 과정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나눈 건데 한글로 보는 것보다 영문으로 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도를 위해서 영문을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몇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21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 21페이지에서 제가 카피한 거예요. 22페이지입니다. 모렉 2010에서도 앞부분에 그럼 기록과 정보는 뭐가 다른가 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종이가 두 개가 있는데 왼쪽 편 종이는 뭐예요 이게? 편지 봉투 이렇게 막 북 뜯어가지고 편지 봉투죠. 거기에 밀크, 브레드, 에그스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근데 오른쪽 거는 뭔가 이렇게 마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영수증 받아온 거예요. 자, 두 개의 차이를 설명을 하자면 왼쪽 거는 뭐냐면 집에서 오늘 같은 금요일 저녁 때 남편이 이제 일을 하고 집에 간 거지. 근데 집에는 아내와 어린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문에 부인은 어디를 움직일 수가 없어. 남편이 들어오니까 장 좀 봐봐. 우유 떨어졌어. 우유만 사오면 돼? 아니, 빵도 떨어졌어. 달걀도 사와. 그러니까 막 편지 봉투를 받아 적은 거죠. 뭐예요? 쇼핑 리스트를 받아 적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마트에 갔어요. 간다는 이제 배터리 뭐 하나 못 사가면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카트에다 하나씩 담으면서 이렇게 체크를 한 거죠. 밀크 담았고, 빵 담았고, 달걀 담았고, 한 다음에 이제 카트를 끌고 가가지고 계산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영수증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 둘 중에 어떤 게 정보고 어떤 게 기록이냐. 예를 들면 왼쪽 거가 기록이 된다는 것은 기록은 일반적으로 정보 중에 증거력을 갖고 있는 거.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일단 기록이 될 수 있어요. 정보 중에. 그 관점에서 본다면 왼쪽 거는 기록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죠? 이걸 내밀면서 예를 들면 회사 같은 데서는 뭐 사무용품 같은 거는 각자 알아서 사서 쓴 다음에 영수증 갖고 오면 그 비용을 회사에서 이렇게 나중에 주기도 하죠. 그럴 때 영수증을 첨부해서 이렇게 내면 오른쪽 같은 영수증을 첨부해서 내면 돈을 주지만 왼쪽 같은 종이에 나 볼펜 샀어요. 만년필 샀어요. 잉크 샀어요. 이렇게 해서 주면 이걸 믿을 수가 있어요? 가격도 안 써있고 이걸 정말 샀는지 안 샀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증빙에 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증거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 그런 정보가 일단 기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은 그 대신 정보 역할 좀 하죠. 그 남편이 잊어버리지 않고 꼭 사야 될 물건을 이렇게 적었고 그거를 마트에 가고 장을 보는 동안은 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 역할을 했어요. 중요한 정보를 줬어요. 그걸 활용을 했고 하지만 이게 이제 기록으로서의 의미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거를 뭐 일상 아카이브까지 확대하면 의미 있는 일상 기록이 될 수는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장을 봤지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거 말고 뭔가 이제 무슨 이슈가 생기고 무슨 뭐 논쟁이 붙거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도 이거 정말 내가 정당하게 이렇게 가서 구매를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증빙을 하려면 영수증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아래 그림에 인포메이션과 레코드를 여러분 익숙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놨어요. 인포메이션이 더 많이 크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레코드가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뭐 정보는 훨씬 더 많은 큰 영역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이렇게 증빙에 쓸 수 있을 만큼 증거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건 일부이기 때문에 기록은 정보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와서 지금 이 교재는 흑백이라 너무 안 이쁘잖아요. 근데 모렉은 아까 본 것처럼 어때요? 이뻐요. 그래서 볼만해요. 칸가프라고 특히 파스텔 톤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들을 써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어느 회사를 한번 상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떤 회사에는 그 회사 업무를 하는데 각종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해요.
전임자가 이 일은 어떻게 했었나 이런 것도 봐야 될 수도 있고, 내가 그 일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한 조사를 해서 정보를 모아야 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서를 작성을 하고, 여러 주변의 선배 사원들한테 조언도 듣고, 그 모든 게 다 정보죠. 근데 그런 정보가 어떤 거는 이렇게 뭔가 문서가 돼 있기도 하고, 어떤 건 그냥 이렇게 말로만 듣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모든 것들이 다 정보일 텐데, 그런 정보들 중에서 기록으로, 이게 기록이냐 아니냐, 일단 증거력이 있느냐 없느냐, 플러스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가 있는 정도이냐 아니냐, 그런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이제 평가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기록 관리자 입장에서는 가장 해야 될 여러 임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랄까?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록, 어떤 업무 정보들 중에서 기록인가 아닌가, 기록인 것을 찾아내는 능력, 그러니까 기록인 것을 잘 평가해내는 능력, 어떤 정보들을 잘 평가한 다음에 기록인 것을 찾아서 정하는 능력,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자 입장에서는 우리 기관이, 우리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가, 핵심적으로 수행해야 될, 달성해야 될 목표가 뭐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회사의 핵심 업무가 뭔지도 알고, 그 핵심 업무와 연관된 정보들은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증거력이 있는 것들은 기록으로 잘 포착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정보들 중에는 완성되지 않은 것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보를 가지고 뭔가 약간 가공을 한다든가 뭔가 처리를 한 다음에 임시 버전 상태로 두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 PC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쓰는 노트북이나 여러분 PC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 얼마나 많은 임시 버전들의 문서가 있는지. 그죠? 여러분이 리포트 하나 내기 위해서 뭐 발제문 하나 만든다고 온갖 버전 1, 버전 1.1, 버전 3.1 뭐 마음껏 거 만들다가 최종 버전 하나 딱 제출하고 나서 그걸 지우질 않아요. 그래서 지우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내용 들어갔던 버전이 뭐지? 이렇게 찾는데 성공할 확률은 5%?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뭐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정보이긴 했으나 그게 꼭 남겨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분명히 정보 중에 일부만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록으로서 의미 있는 것들은 일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대로면 기관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PC에서도 그렇고 중간에 뭔가 임시적으로 남아있는 정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 역할이 끝나면 그때그때 삭제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기록관리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록 중에서도 뭐 1년만 보존하면 충분한 거, 3년만 보존하면 충분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존기간이라는 걸 책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적시에 잘 없애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뭐 종이 기록이라면 서고가 좀 뻔뻔하게 빌 수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 안에 또는 서버 안에서도 스토리지가 좀 시원해질 수 있고, 단지 공간을 좀 비워서 시원해진다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또 꼭 필요한 기록을 찾을 때 서버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쓸데없는 거 잔뜩 붙여 있어.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문서가 있는데 잡다한 뭐 임시 버전 짠뜩 깔려 있는 데서 찾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 싹 지우고 나면 꼭 필요한 것만 있게 되면 이렇게 전체 도메인이 적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찾기도 쉽죠. 중간 버전이나 미완의 임시 정보들을 제때 삭제 잘 해주고 잘 관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전자기록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1장에서 전자정보법 뭐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전자문서 이런 것에 대한 정의를 이제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이게 우리 기록관리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법이 될 텐데, 그 법의 정의가 되어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일단 법률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각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컴퓨터 등의 정보 처리 장치에 의하여 생산 관리되는 기록 정보 자료 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 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기록물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정의했냐면 컴퓨터 등의
정보 처리 장치에 의하여 생산 관리되는 기록 정보 자료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시행령에서는 비슷하죠.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했죠.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되는 다음에 세 가지 유형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전자문서, 두 번째 웹기록물, 세 번째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등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등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류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아닌데, 가장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자기록의 유형을 얘기를 한 거죠. 전자문서는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전자문서 시스템 보았죠? 지난주에 봤나? 지난주에 봤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업무관리 시스템 봤죠? 거기 이제 결제를 받는다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작성하는 게 아래 한글 본문 파일 만들고, 그죠? 부침에 들어갈 여러 가지 또 문서들을 만들었잖아요. 그것들이 문서죠. 그것들이 문서죠. 그 문서들을 가지고 기합문을 작성을 해서 이제 올리게 되면, 제가 그때 여러 가지 표제 정보 같은 거 넣는 거, 나중에 결제가 완료되고 나면 나중에 공개할 건지 말 건지 등등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그 모든 정보가 메타데이터라고 얘기를 했고, 본문 파일 하나 둬야 되고, 아래 한글로 된 거, 그 다음에 첨부 파일도 몇 개 붙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전체를 묶어서 우리는 레코드 한 건이나 기록 한 건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쨌든 그 기합문들이 가장 전형적인 전자문서류예요. 전자문서류. 그 다음에 웹기록물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공공기관들도 홈페이지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웹상에 여러 가지 관련된 문서나 보고서나 여러 가지 시민들이 알아야 될 법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막 고시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웹상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기록물들이 있어요. 그걸 그 기록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류. 행정정보라는 말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계속 익숙하게 봤던 거고, 데이터 세트류. 아까 데이터에 대한 얘기 했었는데, 여기 데이터 세트라고 하면 데이터의 어떤 집합이잖아요. 덩어리인데,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니까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거나 접수하게 되는 데이터 덩어리. 그것도 전자기록물의 한 종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데이터 세트류는 일반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DB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주관되는 경우가 많아요.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요. 엑셀 시트에 뭔가 데이터 세트가 많이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죠. 어떤 목록 정보 같은 거. 그런 것도 데이터 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문서류는 주로 기합문이나 보고서처럼 어떤 서식이 딱 갖춰져 있고, 주로 텍스트로 된 내용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전자문서라고 하죠. 웹기록물은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웹상에 이렇게 퍼블리시된 형태라고 볼 수 있고, DB 형태를 띈 것들, 또는 엑셀 시트지만 이렇게 목록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들, 그런 게 이제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것 말고는 또 어떤 유형이 더 있을까요? 전자적으로 생산되는 또는 작성되고 송수신되고 관리되는 이메일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요즘은 기관에서 벌써 몇 년 됐죠. 페북 계정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정책 홍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페북상으로 이제 시민들이 뭐라고 피드백을 주면 그걸 또 어떻게 댓글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소통을 하거든요. 트위터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 SNS라는 매체 그 채널을 통해서 뭔가를 주고받은 그런 내용들, 그것도 이거 뭔가 좀 남겨야겠다라고 한다는 기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뭔가 이렇게 IT 환경이 바뀌고, 공공기관 일하는 방식, 일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 바뀌고, 그리고 시민과 이렇게 인터랙션, 상호작용하는 데 쓰이는 채널이 바뀌고 하면 기록이 생산되는 위치나 방식이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특수한 형태의 기록물, 특수한 형태의 데이터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 될 부분은 정의를 해서 갖고 와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전자기록물이라고 하는 게 꼭 전자문서, 웹기록물,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만 있는 게 아니라
등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해서 유형이 더 추가가 될 수 있죠. 그 다음 전자문서와 전자기록에 대한 구분을 조금 약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그 정보 시스템의 종류 중에 EDMS라고 부르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신전자문서 시스템과 같은 게 이제 EDMSU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문서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영어로 EDMS니까 뭐에 약자예요?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 만약에 전자 기록 관리 시스템이다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이니까 ERMS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EDMS는 일반적으로 업무 담당자가 문서를 작성해 나가는 과정을 지원을 해주고 완성된 문서의 경우에도 자기가 좀 보기 편하게 문서함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서의 상태를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문서를 같이 봐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근데 이런 EDMS에서 관리되는 전자 문서가 모두 기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EDMS 안에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임시 버전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쌓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버전의 전자문서 중에 최종 버전만 실제 기한으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결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만 우리 입장에서는 기록으로 관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문서가 모두 다 기록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전자문서가 모두 다 전자기록으로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주제는 업무 정보와 전자기록의 특성을 구분하는 내용이에요. 자, 어떤 회사에 가보면 그 회사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 시스템을 사용을 해요. 이제 그거를 그냥 통칭해서 그냥 업무 시스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자, 우리가 지난주에나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거기에 기록이 생산되는 시스템 세 종류를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나요? 기록이 생산되는 시스템 세 종류가 1번 전자문서 시스템, 2번 업무관리 시스템, 3번 행정정보 시스템.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들려. 이제 오늘은 정확하게 알 거예요. 기록이 생산되는 시스템. 그 세 종으로 나눴는데, 그 전자문서 시스템하고 업무관리 시스템은 어떤 기관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지, 둘 다 쓰는 건 아니다. 그래서 신전자문서 시스템 하나, 그 매뉴얼 통해서 소개해드렸고, 업무관리 시스템, 온라인 업무관리 시스템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행정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업무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밖에 모든 업무 시스템. 그러니까 업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업무에 필요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정보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그 외국 호주의 내셔널 아카이브스 쪽에서 나오는 그런 문건들은 주로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인포메이션 빼고 그냥 비즈니스 시스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많이 이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업무 시스템 이렇게 했는데 업무 정보 시스템도 업무 시스템 이렇게 보면 되고 그게 우리 법령상의 행정정보 시스템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이런 업무 시스템이 한 기관에 몇 개나 있을까? 뭐 전자문서 시스템이나 업무관리 시스템 중에 하나를 쓰고 있을 거고 나머지가 전부 다 업무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한 10개쯤 있을까요? 물론 이제 조직도 너무 규모가 다르니까 서울시는 업무 시스템이 한 10개쯤 더 있을까요? 20개쯤 있을까요? 50개? 100개? 150개? 도대체 규모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거죠. 100개 넘을 것 같아요? 네. 오, 네, 질문의 의도가 보였죠? 100개가 넘어요. 의도대로 100개가 넘어요.
한 4년 전쯤인가 무슨 다른 프로젝트 하러 들어갔다가 거기 이제 정보화 팀에 의뢰를 해서 그 업무 시스템이 대체 몇 개냐 여쭤봤더니 다 파악할 수는 없다. 근데 정보화 팀에서 목록화해서 갖고 있는 게 135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목록 파악을 했다는 거는 최소한 유지 보수를 그쪽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고, 나머지 각 국이나 실 또는 뭐 처리과 단위에서 소규모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해서 독자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긴 몰라도 150개도 넘겠네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제 다른 기관 이렇게 몇 차례 갔을 때도 최소한 80개 이상은 막 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이런 업무 시스템을 쓰고 있다는 거고, 업무하면서 쓴다는 얘기는 업무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여기다 넣는다는 얘기죠. 넣고 뭐 하다못해 뭐 보고서를 출력한다든지 뭔가를 하겠죠. 화면상에 뭘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업무 정보가 여기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기록으로 보관해야 될 것이 있을 수 있겠다. 그게 이제 우리의 관심, 주점이 되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 판단해낼까? 이 많은 정보가 이렇게 입력이 되네. 근데 이 중에 요거는 기록으로서 좀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최소한 5년 보존해야 될 것 같고, 요 데이터 세트는 뭐 한 10년 보존해야 될 것 같고, 이 중에 일부 요거는 연구 보존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기록 연구사들은 한 기관에 이제 100개 시스템이 있다면 100개를 하나씩 열어봐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지난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 EA라고 하는 거죠. 또는 ITA라고 하는 정보기술 아키텍처 또는 뭐 전사 아키텍처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뭐 중앙행정기관들은 다 의무로 다 구축했고 하니까 그런 게 잘 구축이 돼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업무 구조도 있고 그 업무를 하면서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도 있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쓰는지 기술적 기반이 뭔지 다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판단하면 굉장히 빠르고 쉽게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그런 업무 시스템에 업무 정보가 입력이 되고 관리가 되고 때로는 삭제가 될 텐데 그 업무 정보의 특성을 좀 알아놓을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 업무 정보들은 일반적으로 업무 정보는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변경되는 특성이 있어요. 왜냐면 업무를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업무를 하면서 막 수시로 많이 추가가 되겠죠. 추가가 되지만 상태 변화에 따라서는 어떤 필드의 값을 계속 변경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업무 시스템을 이렇게 봤더니 저 데이터들이 계속 변경이 되는데 기록 관리 입장에서 보면 변경이 되는 그 과정들이잖아요. 변경이 A라는 값에서 A-로 변했네? 그 다음에 A2-로 변했네? 하는 그 변화되는 그 히스토리가 다 있어야 되는데 시스템에 최종 변경된 값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기록으로 남겨져야 될 데이터들이 순간순간 없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업무 시스템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업무 시스템에 변경을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몇몇 개의 중요한 데이터가 계속 변경되면서 사라지고 있는데 그 이력 정보를 추적할 수 있게 이력 정보를 남겨달라. 그래서 뭔가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업무 정보를 좀 추적해서 보고 기록으로 남겨져야 될 부분이 뭔가 판단하고 평가해서 그게 잘 남아있는가? 남아있는 형태로 지금 운영되는가 보고 그렇지 않다면 변경 사항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종이 기록과 전자 기록 비교 부분이에요. 자, 전자 기록은 디지털 기록과 같은 말이냐, 디지털 레코드랑 일렉트로닉 레코드가 같은 말이냐, 뭐 이것 때문에 약간 또 논란도 있었어요. 사실 100% 근데 같이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전자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전자적인 기기를 이용해서 뭐 볼 수 있거나 만들 수 있거나 저장할 수 있거나 뭐 이런 의미예요. 디지털은 뭐의 반대말이에요? 아날로그의 반대말이에요.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 디지털의 의미는 뭔가 정보가 01010101 바이너리 코드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의미해요. 근데 일렉트로닉 기기를 이용해서 전자적인 기기를 이용해서 어떤 영상을 찍거나 했을 때
그게 꼭 디지털 정보로만 생산되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약간의 갭은 있어요. 갭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전자기록이라고 이제 불렀을 때는 대부분, 거의 대부분 이제 디지털 기록이 많고요. 전자적이지만 디지털이 아닌 것도 되게 디지털화 시켜서 이제 저장도 하고 이용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은 아니나 이제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엄밀하게 아날로그의 반대말은 디지털이에요. 우리가 이제 디지털 기록을 또 쪼개보면 본 디지털과 디지타이즈드 된 것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본 디지털이라고 하면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인 거.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제대로가 아니고 뭔가 기기를 썼는데 처음부터 010에 해당하는 디지털 정보로 만들어진 그런 기록. 그리고 디지타이즈 됐다는 것은 처음에는 아날로그 정보였는데 그걸 디지털화 시킨 거.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디지털화 시킨 거는 처음부터 디지털이었든 그건 디지털 기록인 거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기록 관리라는 건 원래 이제 종이 문서를 관리하는 데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었으니까 종이 문서, 그러니까 종이 기록의 경우에 뭐 매체가 있고 종이라는 매체가 있는 거죠. 그 매체에 어떤 서식이, 그러니까 표든 뭐든 뭔가 어떤 공식적인 문서 같은 경우는 서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맨 위에는 결제란이 있고, 뭐 문서의 제목이 있고, 뭐 본문이 있고, 그 밑에는 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서식이 있고, 그거를 수행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문서가 만들어지게 된 맥락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거는 어떤 업무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과 결과에서 나오는 건데, 일이라는 게 문서 하나로 떨렁 수행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순차적으로 여러 개의 문서가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사안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된 기록들이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들 하나 낱개로 관리된다기보다는 연관된 기록들의 묶음으로 이렇게 관리가 돼서 그런 기록의 결합관계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그 내용, 기록의 내용 뭐 이런 여러 요소로 나눠서 볼 수 있고, 이건 뭐 종이 기록만 그런 게 아니라 전자기록, 디지털 기록도 동일한 이런 구성 요소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종이 기록과 전자기록의 차이, 특징, 뭐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이제 그 중에 뭐 공통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서식 안에 뭐 서명한다든가 도장을 찍는다든가 하는 행위. 이런 거는 종이 기록에서도 서명이나 도장 되게 중요하죠. 그게 위조된 도장이냐, 서명이 위조된 거냐에 따라서 이게 문서의 진본성이, 이게 원본 맞아? 뭐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처럼 전자기록도 뭐 서명이든 그걸 서명을 이제 전자서명으로 주로 하겠죠. 그런 서명 방식을 통해서 문서의 원본 진본성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그런 것도 이제 비슷하고, 어떤 서식을 갖는 측면에서도 좀 비슷하고 그래요. 근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종이 기록은 어쨌든 그 종이에 서식과 내용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냥 그 기록이 존재하면 우리가 그냥 사람이 있으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전자기록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매체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여기다 USB 그 꽂았는데 USB라든지 컴퓨터 하드디스크라든지 또는 저 네트워크를 타고 저 멀리 있는 어떤 서버의 스토리지라든지 뭐 이런 데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볼 때는 반드시 컴퓨터가 필요해요. 그 컴퓨터에서 뭔가의 뷰어든 아래 한글 같은 소프트웨어든 뭐를 또 다 동작을 시켜야 되죠. 시켜야 그 문서를 가지고 와서 눈앞에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그 눈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뭔가 컴퓨터 환경도 필요하고 적절한 소프트웨어도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비트 스트림이라는 말을 여기 썼는데, 비트 스트림은 비트 플러스 스트림을 한 거니까, 비트가 뭐예요? 비트. 이렇게 먹는 비트 말고 비트. 0 아니면 1. 0 아니면 1. 컴퓨터는 비트밖에 인식을 못해요. 0 아니면 1. 모든 정보는 0 아니면 1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비트들의 스트림은 나열. 그러니까 비트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서를 하나 작성했다. 그래서 뭐뭐뭐.hwp라고 해서 문서를 하나 저장을 하면 하드디스크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걔네들은 실질적으로 011, 그 비트들의 나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비트 스트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뭐뭐뭐.hwp라는 파일 하나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게 이제 비트 스트림인데, 자, 그 비트 스트림을 열어서 보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아래 한글이면 아래 한글 그 편집기가 있던가 아래 한글 뷰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띄워서 봤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거는 뭐죠? 제가 PDF 파일이거든요. 에크로벳 리더 뭐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제가 작업을 할 때는 제 방에 있는 PC에서 뭔가 작업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컴퓨터에서 봤었을 거고, 거기에 이제 비트 스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USB에다 카피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는 게 여러분은 저 슬라이드 저 상태로 이제 스크린을 보고 있고 나는 여기 모니터를 보고 있거든요. 이거 동일한 내용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보는 이 전체적인 색깔이랄까? 여기는 좀 선명해요. 그래도. 근데 이제 스크린 쪽에 보이는 내용은 이게 빔 프로젝터가 좀 시원찮아서 그런지 어쩐지 조금 흐릿하네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컴퓨터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보여지다 보니까 이걸 재현됐다고 얘기하는데 재현된 이 상태가 기기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지금 모니터로 보는 이 모습과 여러분이 스크린상에 보는 저 모습이 똑같지 않죠. 크기도 다르고 선명도도 다르고 좀 다르죠. 왜냐면 저 기기들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른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제 컨설턴트 역할을 할 때 우리가 막 예쁘게 PPT를 만들어요. 고객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막 PPT를 만들어서 여기서 봤을 때는 분명히 너무 멋졌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 갔는데 빔 프로젝터가 좀 이렇게 전구가 좀 오래돼가지고 흩한 거예요. 그래서 딱 비쳤는데 너무 안 보여요. 그래갖고 되게 실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얻었던 교육은 내가 가서 그 실제로 PT를 할 그 고객들의 환경이 어떤가를 파악을 했구나. 또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색감도 굉장히 다르고 너무 달랐었어요. 그래서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다른 환경이 많이 좋아졌고 요즘은 빔 프로젝터 대신에 이제 LCD 큰 거 이런 거 쓰고 하니까 굉장히 선명하게 보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빔 프로젝터도 성능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었어서 그게 다른 게 좀 존재했었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게 진짜 이 기록의 진짜 모습이야? 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비트 스트림 자체는 동일한데 얘를 어느 환경에 가져가서 얘를 보느냐에 따라서 막 느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동일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거. 따지고 들자면 막 꼬투리 잡을 게 많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자, 종이 기록과 달리 전자 기록은 원본성을 주장하기 좀 어렵겠다. 뭔가 매체와 그 내용이 딱 하나로 이제 일체화되어 있는 종이는 그 자체가 원본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똑같아. 물론 좀 약간 딴지를 걸자면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촛불 밑에서 보는 경우와 형광등 밑에서 볼 때는 다를 수도 있겠으나 그런 걸 이제 떼고 본다면 그 원본 그 자체가 존재하니까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전자기록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비트 스트림 자체는 변치 않지만 걔가 이제 실제로 보여질 때 환경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고 보여지는 모습이 그래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 컴퓨터에서 만든 그 파일을 여기서 여러분께 보여주려면 어딘가 다른 매체에 복사해야 되죠. 이미 복사를 했거든요. 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걸 여러분께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USB에 복사를 해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 스트림 자체는 물론 변치 않았다 하더라도 매체가 이제 바뀐 거예요. 하드디스크에서 USB로. 근데 뭐 매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전혀 변하진 않아요. 하지만 원래 원본은 아니죠. 원래 내 컴퓨터에서 만들었던 그 비트 스트림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문제 보자면 원본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자기록에서는 말하는 게 별 의미가 없겠다. 하지만 내용은 변치 않은 그거라는 거는 또 필요하겠다. 그래서 진본, 사본
오텐틱 카피, 오리지널리티 대신에 오텐틱 카피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진본성, 진본 카피, 진본 사본 이런 개념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뭐 여기 카피가 돼도 그러면서 같아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도 그럼 또 뭐가 또 생각이 되느냐면 이렇게 막 카피를 하다 보면 이거 뭐 아래 한글 파일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언제든 여러 가지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문서 옛날 거랑 다른데 해서 뭔가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거랑 이렇게 뭐 또 떠돌아다니다가 뭔가 변주된 것 같은 걔하고 이게 같으냐 다르냐 이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조치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진본성이 또는 무결성이 훼손이 됐나 아닌가 이거를 추적할 수 있는 뭔가 기재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전자기록에서 원본성을 대체하는 개념은 진본성이고요. 진본성 개념은 유일본으로서의 진본을 얘기하기보다는 동일한 가치를 갖는 다수의 진본 사본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자기록에서는 쉽게 할 수 있고 카피해도 내용은 동일하거든요. 첫 번째 내용이 좀 끝났는데 우리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 노래 좀 열어서 보십시오.